1강입니다. 오늘 할 것은 행렬의 계산 기본입니다. 행렬 기본 계산은 어렵지도 않고 학생들 대부분 잘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확인하고 실전 문제 기본 요령 한번 보면서 행렬이 어떤 단원이었는가 떠올린다는 기분으로 가볍게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2페이지에 보시면은 예제 1부터 행렬의 기본 계산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렬 더하기 빼기입니다. A 빼기 B, 그리고 행렬 A가 주어져 있습니다. 40 마이너스 2 그리고 5, 이게 행렬 A고, 행렬 B가 3 마이너스 2 1 4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행렬의 더하기 빼기는 간단하죠. 같은 자리에 있는 것끼리 더하거나 빼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빼기라고 했으니까 빼주면 되죠. 4 빼기 3은 1, 0 빼기 마이너스 2는 2,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5 빼기 4는 1,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행렬의 곱하기, 다 하실 줄 아는 거죠. 1번 5, 4 그리고 2,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행렬을 곱하기 할 때는 앞쪽 행렬의 행과 뒤쪽 행렬의 열을 곱한다 인데, 요 행과 요 열을 곱하는 것도 있고 이 행과 이 열을 곱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리부터 확인하고 앞쪽 1행과 뒤쪽 행렬의 1열을 곱하니까 이쪽에 숫자가 하나 나와야 되고 1행과 2열을 곱하니까 이쪽에 숫자가 하나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답은 1행 2열짜리, 그러니까 2칸짜리 행렬이 나오겠구나 해놓고 계산만 하면 됩니다. 요렇게 곱할 때 앞에 것끼리 곱하니까 10, 이렇게 곱하면 뒤에 것끼리 곱해서 4 곱하기 0은 0, 그래서 여기는 10.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거 곱하기 요거는 5 빼기 4니까 1, 이렇게 써주면 간단하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 2, 1, 0 그리고 2, 0, 마이너스 3, 1,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 그냥 요렇게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은 0, 2니까 2,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은 2, 요렇게 곱하면은 0,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곱하기는 조금 귀찮다 이 정도 느낌이죠. 그러나 할 수는 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까먹은 게 역행렬 구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역행렬 구하는 걸 까먹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역행렬 구하는 건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행렬 A를 A, B, C, D라고 했을 때 A의 역행렬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칸으로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를 어떻게 한다? 바꿔 씁니다. 바꿔 쓰면은 D, A, 그리고 요 놈과 요 놈은 부호만 바꿉니다. 부호만 바꾸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하나 들어온 게 하나 붙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분수가 붙는데 여기 들어가는 걸 학생들이 잘 못 외우죠. 여기 들어가는 거. 예. AD-BC입니다. AD. 얘 두 개 곱한 거하고 얘 두 개 곱한 걸 어떻게 한다? 뺀다. 그러니까 여기가 AD-BC. 자, 간단하게 연습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죠. 예제 3번. A가 1, 2, 3, 4로 되어 있네요. 자, 역행렬을 구해보겠습니다. 역행렬을 구하면은 여기 바꿨습니다. 4, 1. 그리고 여기 부호 바꿉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에다가 분의 1 써놓고 그냥 계산을 하세요. 4, 그리고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6. 그래서 마이너스 2 써주고 나중에 이 숫자는 각각에 곱해주시면 그냥 처리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요 옆에 있는 문제 B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4, 6, 마이너스 2, 3인데 얘의 역행렬을 구하려면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바꿔 쓰고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2.
이까지 바꿔 쓰고 여기에 쓰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2개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2. 2개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2. 빼니까 이거 0인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0분의 1 이런 숫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이걸 곱했을 때 이게 곱하기가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숫자가 있어야 곱하지. 그래서 이럴 때 이놈이 계산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완료되지 않으니까 B의 역행렬은 없다. 계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행렬이 없다는 말이 나오면은 AD-BC가 0이 된다. 혹은 이거 2개 곱한 게 이거 2개 곱한 거랑 같다. 이러면은 역행렬이 없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역행렬은 왜 구하느냐? 역행렬은 왜 구하느냐? 단위 행렬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역행렬 다시 조금 더. A와 A의 역행렬을 곱하면은 우리는 2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2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1001 이렇게 생긴 놈이고 이 놈은 어디에 쓸 수 있냐면은 어떤 다른 행렬이랑 곱했을 때 소용없는 행렬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A를 해도 A가 되고 A 곱하기 2를 해도 2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가 되는 게 아니고 A가 되죠. 곱해봤자 소용없는 행렬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언제 쓰느냐 이럴 때 씁니다. A 곱하기 B가 X이다 할 때 우리가 만일 B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B를 구하고 싶은데 옆에 쓸데없는 행렬 A가 곱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없앨 때 어떻게 하냐면은 A의 역행렬을 양변에 곱해주면은 여기가 뭐가 되냐면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B 해봤자 뭐가 돼? 2는 곱해도 소용없는 행렬이니까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좌변은 B가 되고 우변은 A의 역행렬 X, 즉 AB equal X라는 식에서 나는 B만 원하는데 옆에 쓸데없는 행렬 A가 곱해져 있을 때 얘를 없애는 방법 뭐한다? 양변의 역행렬을 곱한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역행렬은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죠. 예제 4번 같은 경우에 A가 3X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A의 역행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Y일 때 뭐 X 플러스 Y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잘못 생각하면은 이렇게 푼다고요. 얘를 아니까 얘의 역행렬을 구하면 방금 배웠으니까 그치? 대각선끼리 바꾸고 뭐 지랄을 하는 거죠. 뭐 마이너스 그다음 쏘리 대각선끼리 바꾸니까 마이너스 1, 3 여기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X, 2 그리고 AD 마이너스 BC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얘랑 비교하는 몰상식한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봐요. 얘는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요놈과 요놈이 역행렬이니까 얘들끼리 어떻게 하면은 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단위행렬 2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놈과 요놈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xy를 했을 때 단위행렬 1001이 나온다 해서 이걸 이용해서 요 줄끼리 곱하면은 얘가 될 거고 요 줄끼리 곱하면은 얘가 될 거고 요 줄끼리 곱하면은 얘가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건데 제일 편한 건 뭐예요? 다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XY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쉬운 거 요 줄하고 요 줄을 곱했을 때 2 마이너스 X가 0 되는구나. 따라서 X가 2구나. 그래서 여기에 2 써놓고 그 다음에 Y도 같은 방식으로 구해주면은 이 줄하고 이 줄하고 곱하면은 1 되는구나. 그러면은 2개 곱하니까 4 마이너스 Y가 1. 따라서 Y는 3. 이런 식으로 풀면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행렬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역행렬이 한 문제에서 주어지면은 직접 구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곱해줘야 됩니다. 곱하면 단위 행렬이 나온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예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요런 표현을 이해하라는 거죠. 그쵸?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A가 3,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일 때 A 마이너스 2가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 할 때,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면은 방금 본 것처럼 AD 마이너스 BC가 0이다 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행렬이 A, B, C, D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두 개 곱한 거하고 요거 두 개 곱한 게 같으면은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라는 거. 그걸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A-2인데 E가 지금 1001입니다. 요 놈을 직접 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 빼니까 2, 여기에서 0 빼니까 x 플러스 1, 그다음에 여기에서 0 빼니까 2, 여기에서 1 빼니까 마이너스 2x인데,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두 개 곱한 거 마이너스 4x가 얼마? 두 개 곱한 거 2x 플러스 2랑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x를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행렬의 기본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실전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실전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문제를 조금 더 간단하게 풀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계산했을 때 더 간단할까? 이게 첫 번째죠. 이런 것들은 2점짜리 문제. x 플러스 y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1, 0.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가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의 제곱 더하기 xy를 구하라.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x 더하기 y도 주어져 있고 x 빼기 y도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얘들을 이용하면은 x와 y를 구할 수 있다. 근데 x와 y를 구했을 때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인데, 얘는 x제곱, x 곱하기 x를 한번 해야 되고 x 곱하기 y를 한번 해야 됩니다. 곱하기를 두 번 하는 건 굉장히 귀찮다는 거죠.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처리하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x가 있고 여기에도 x가 있으니까 x로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y.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행렬끼리 더하는 건 쉽잖아. 얘를 먼저 계산하고 곱하기는 한 번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 순서를 따라갈 거냐, 좀 더 편한 순서로 갈 거냐, 요걸 결정하라는 문제죠. 그래서 푸는 거는 간단합니다. 자, 볼게요. 위에서 밑에 걸 요거하고 요거하고 더하면은 2x. 그러니까 2x가 이것 두 개 더합니다. 마이너스 2, 0, 그리고 0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 그러면은 x는 2로 나눠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이구나. 요거 알아냈고. y는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은 2y가 나오는데, 빼면은 여기가 얼마? 0,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빼니까 마이너스 2, 여기가 2, 그리고 여기가 빼니까 2. 그래서 y가 0, 마이너스 1, 1, 1 이렇게 알아냈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얘를 가는 겁니다. 얘를 x를 제곱하지 않고 이렇게 인수분해한 상태에서 한번 보시면은 x가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이고, x 더하기 y가 지금 계산해 보시면 두 개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0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0이니까 곱해봤자 이 행렬 그대로 나올 거고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1,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뭐냐면은 주어진 순서대로 그냥 따라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그 수학 문제나 수능 문제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떻게 하면은 계산을 작게 할 것인가, 이렇게 요구 조건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놓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연습해 볼게요. 2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AB가 있는데 A제곱 더하기 AB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본 조건이랑 똑같습니다. A제곱 구하고 AB 구하고, 그렇게 두 번 곱하는 짓을 안 하고 A로 먼저 묶어내고 나면은 A 더하기 B를 찾으시면 되고, A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1, 2, 3, 4로 주어져 있고, A 더하기 B를 찾아보시면은 눈으로 보면서 더합시다. 1 더하기 1이니까 2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0, 그리고 3 더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0, 그 다음에 4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2.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위 행렬 형태입니다. 그래서 1, 2, 3, 4에다가 1001 곱하기 2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곱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1, 2, 3, 4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2만 곱하면 되니까 2, 4, 6, 8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지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A의 역행렬 곱하기 X 이퀄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X를 구하시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있으니까 A의 역행렬을 진짜 구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뭘 곱하자? A를 곱해줘서, 그럼 여기가 2가 돼서 X는 A 곱하기 B구나. 그러면 A 곱하기 B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2점짜리 문제. 자, 그리고 2점과 3점에 걸쳐 있는 유형들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2행 1열짜리 행렬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은 행렬 문제들이 이렇게 2행 2열짜리 행렬들을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4번으로 넘어가면은 1행 2열짜리 행렬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간단한 지식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A가 1, 2랑 곱했을 때 4,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1, 1이랑 곱했을 때 3, 2가 나오는데, 자, 2차 정사각 행렬 A에다가 2행 1열짜리 행은 2개, 열은 1개인 행렬을 곱했을 때 나오는 성질, 요거 하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런 조건이 지금 2개가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는 1, 2, 요 행을 그대로 갖다 붙이고 1, 2 행을 그 다음에 갖다 붙였을 때 1, 2를 앞에 붙였죠. 그러면은 그럼 4, 3을 앞에 붙이고 1, 2를 뒤에 붙였으니까 3, 2를 뒤에 붙인 거랑 같더라. 굉장히 중요한 상식입니다. 자, 왜 그런지는 간단하게 확인을 해 볼게요. 행렬 A를 뭔지 모르니까 A, B, C, D라고 놓고 여기에 4, 3을 곱했더니 1, 2를 곱했더니 4, 3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리고 A, B, C, D에다가 1, 2를 곱했더니 3, 2가 나왔다는 말하고 요놈하고 그대로 같이 써볼게요. A, B, C, D에다가 1, 2, 1, 2를 곱했더니 4, 3, 3, 2가 나왔다.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계산 결과가 같더라는 겁니다. 봐요. 여기 4는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뭘로 곱해진 거냐면은 AB라는 행과 1, 2라는 열을 곱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봐도 AB라는 행과 1, 2라는 열을 곱했더니 4가 되고, 여기 3은 CD와 1, 2를 곱한 건데 여기 3도 보시면은 CD와 1, 2를 곱한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것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기 3은 AB와 1, 2를 곱한 건데 여기에 와 있는 3도 AB와 1, 2를 곱한 게 아니냐. 그래서 요렇게
두 개의 식으로 쓰나 한 개의 식으로 모아서 쓰나 결과가 같더라. 이걸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항상 이렇게 합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항상 합쳐야 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합칠 수 있다 정도는 알아둘 것. 알아두고 나서 갑시다. A가 1121이랑 곱하면은 4332가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하냐면은 이걸 구하라고 합니다. A 곱하기 XY가 얼마? 75.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합시다. 수학 문제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계산할 줄 아니까 많이 풀면은 무조건 될 거다. 그리고 무조건 풀리는 방식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문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볼게요. 가장 쉽게 풀자면은, 가장 생각하기 쉬운 거는 이런 거죠. 요 두 개의 식을 이렇게 하나를 뭉쳐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양변에 이놈의 역행렬을 곱하면 A가 4332에다가 1121을 역행렬을 곱하면 A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A가 뭔지 알았으니까 그놈의 역행렬을 다시 곱하면 XY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복잡하다는 겁니다. 귀찮다는 겁니다. 그렇게 풀어도 답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좀 더 간단하게 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잘 봐요. 한 걸음 물러서서 조건을 딱 보면서 여기를 보세요. 759, 3243. 얘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조사해 보는 게 기본입니다. 보시면은 4 더하기 3은 7 될 거고 3 더하기 2는 5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꼭 조금 전에 했던 그런 복잡한 방법을 쓰지 말고 뭔가 간단한 방법으로 풀라는 얘기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A 곱하기 XY가 7, 5랑 같다고 했는데 이 7, 5는 뭐랑 같으냐? 요거 더하기 요거랑 같아요. 4, 3 더하기 3, 2. 그런데 4, 3은 또 A 곱하기 지랄로 바꿀 수 있습니다. A 곱하기 1, 2. 그 다음에 3, 2도 A 곱하기 1, 1로 바꿀 수 있네요. 그러면 두 개의 행렬에 똑같은 A가 곱해져 있으니까 A는 나중에 곱하고 1, 2하고 요 행렬과 1, 1을 먼저 더해도 되겠구나. 그러면은 A는 여기를 먼저 곱한 거랑 더한 거랑 곱하면 되겠구나. 두 개 더하면 얼마? 2, 3.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A 곱하기 XY가 A 곱하기 2, 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쌤, 근데 만일 문제에서 요 놈과 요 놈을 더했더니 요 놈이 나와서 그런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못 풀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못 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방향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수학 문제는 두 가지 해법이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 풀이. 일반적 풀이는 뭐냐면은 이 문제든 저 문제든 비슷한 유형은 다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일반적 풀이.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풀이가 있는데 학생들이 착각하는 거는 무조건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만 찾으려고 한다. 그걸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제 활용 문제에서 당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문제들은 기본 문제들은 일반적인 풀이를 이용해서 바로 풀라고 나와요. 그건 가장 기초 점수, 기초 능력만 체크하는 거. 근데 조금 활용 문제들은 특별한 상황을 줍니다. 문제 자체에서. 특별한 상황을 주고, 이거는 특별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걸 찾아내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일반적인 풀이만 가지고 무조건 이거 쓰고 무조건 이거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고득점 올라갈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걸 이제 염두해 주세요. 특수한 상황일까 아닐까 이런 걸 염두해 두고 요런 것, 요 관계들이 어떤 관계인지 체크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5번 같은 경우에
문제를 잠깐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x 곱하기 1, 2가 얼마다? 3, 4이고 x의 역행렬 곱하기 5, 6이 3, 4. 이것도 3, 4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x제곱 곱하기 1, 2를 구하시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조건하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걸 비교해 보세요. x제곱, 얘는 뭘 얘기해요? 이렇게 써놓으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x 곱하기 x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필요한 거하고 똑같은 놈이 여기에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계산을 할 게 아니라 이놈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그대로 똑같으니까 고쳐 쓰면 됩니다. x 곱하기 3, 4로. 그러면 나는 x에다가 3, 4가 곱해진 거 찾고 싶은데 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지? 만들어내야죠. 보세요. 3, 4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변에 x를 곱해주면은 이쪽은 x 곱하기 3, 4가 나오고 여기가 단위 행렬 2가 돼서 곱해봤자 소용없는 행렬이니까 5, 6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5, 6이구나. 이렇게. 얘와 얘를 비교해 보면서 요구사항과 조건을 비교하면서 필요한 모양을 찾아낸다.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 한다는 기분으로 상황을 체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6번 간단히 확인하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6번은 이렇습니다. A 곱하기 2, 3이 얼마? 3, 4이고 A 제곱 곱하기 2, 3이 5, 7일 때 행렬 A의 성분 A, B, C, D를 A의 모든 성분의 곱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겁니다. A 자체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조건은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써먹을 겁니까? A 제곱이라고 쓰지 말고 이걸 A 곱하기 A라고 쓰면은 똑같은 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뭘로 고쳐 쓸 수 있다? 3, 4로. 그러면 A 곱하기 3, 4가 5, 7이 된다. 뭐 한 거냐고요? 여기 고쳐 쓴 겁니다. 요 부분이 여기랑 똑같으니까 3, 4로 고쳐 쓴 거죠. 그렇죠? 고쳐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자, 이제는 차학의 경우까지 온 겁니다.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A 옆에 1행 2열을 곱한 걸 두 가지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로 합쳐놓고 2, 3, 3, 4 그러면 3, 4, 5, 7 이라고 써놓고 A를 구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지막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양변에 3, 5, 4, 7 옆에 2, 3, 3, 4의 역행렬을 곱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요거 계산은 뭐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자, 잘 기억해 주세요. 무조건 풀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 나온 특수한 상황, 이 상황들을 체크하고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고득점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3점짜리 문제에서부터 이런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풀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머릿속에서 조금 지우세요. 무조건 풀 수 있는 방법은 최악의 사태에 쓰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 문제는 특별한 상황이 없나?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게 없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마지막 유형 이런 거죠. 기본 문제에서 마지막 유형입니다. A의 십성 따위입니다. 이런 문제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행렬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곱하기가 더하기 빼기보다 훨씬 더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A의 십성이나 A의 백성 따위를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A를 10번 곱하는 거야. 언제 곱하고 있을 거야?
날 새겠죠, 그렇죠? 이거 한 문제 풀다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은 알고 있는 학생들은 많이 해봤죠?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A의 1승하고 A의 2승하고 A의 3승 많으면은 A의 4승까지만 구하면은 어떻다? 어떤 특별한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만 확인하면은 A의 10승이 뭔지를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생각해낼 수 있더라. 이런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요거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7번보다 8번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A가 1, 0, 마이너스 3, 1일 때 A의 몇 승이 1, 0, 1, 0, 마이너스 36, 1이 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요 A의 n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n이 모르는 숫자이기 때문에 100이 될지 1000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일일이 이걸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한다? A의 1승하고 A의 2승하고 A의 3승 정도까지만 계산을 해보시면은 쉽게 확인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뭘? 규칙을. 자, A의 제곱은 1, 0, 마이너스 3, 1 그리고 1, 0, 마이너스 3, 1 이렇게 나왔을 때 요거하고 곱하니까 얼마? 1 요거하고 곱하니까 0 요거하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이고 요거하고 곱하니까 또다시 0, 1이네요. 자, 요렇게 해놓고 바로 삼성으로 넘어가지 말고 조금 연습을 많이 안 했던 학생들은 이거 조금 귀찮습니다. 자꾸 계산하는 게. 그런데 항상 한 번, 두 번 했으면 얘를 앞단계하고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비교를 해보면은 1, 0, 1은 1, 0, 1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게 특별한 계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여기는 안 변해갈 것 같다는 걸 조금 예측하고 A 삼성은 이걸 실제로 세 번 곱하는 게 아니고 제곱에다가 요거만 한 번 더 곱하면 되겠다. 자, 해볼게요. 1, 0, 마이너스 6, 1에다가 A의 1승 1, 0, 마이너스 3, 1을 곱하면은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곱해봤자 요 구조는 지금 안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해보시면 됩니다. 불안할 때는. 이것만 신경 쓰면 여기 얼마? 마이너스 9가 나오죠. 그럼 규칙을 확인해 볼게요. 1승일 때 마이너스 3, 2승일 때 마이너스 6, 3승일 때 얼마? 3승일 때 마이너스 9.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요 놈에다가 몇 배 하면 된다? 3배하고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n승이니까 36이 되려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n이 마이너스 36이 돼야 되니까 n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10이라는 걸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개만 더 연습하면은 오늘 강의 마무리 되겠네요. 자, 7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 같은 경우도 A가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 1 인데 A의 n승이 단위 행렬 2가 되고 싶습니다. 겁먹지 말고 A의 n승, 10승, n승, 10승, 100승 이딴 거 나와도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많은 곱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작정 A 제곱을 계산해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뭘 할 거예요? A 3승까지도 계산할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은 시간관계상 1-1, 3-2가 나온다고 하고 1-1, 3-2에다가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 1만 곱하면은 놀랍게도 1001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가 3승일 때 2가 되는구나. 그래서 최소값, 자연수 n의 최소값은 3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죠. 자, 요런 것들은 조금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좀 귀찮아도 계속 계산만 해버리면 된다라는 걸 알고는 있을 겁니다. 자, 실전에서 쭉 나온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9번 A가 1M 01 그리고 B가 01101 때 이게 조금 귀찮습니다.
때 x의 10승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오면은 학생들이 조금 전에 봤던 8번이나 7번처럼 단순한 문제만 풀다가 조건이 약간만 복잡해지면 학생들이 생각하기 싫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가 4등급, 5등급 학생들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배웠던 걸 그냥 할 줄 안다면 꾹 참고 똑같이 가면 됩니다. 잘 보세요. x의 10승을 구해야 되는데 x가 여기든 봐도 있는 곳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 근데 x 옆에 뭐가 꼽혀져 있어? 들어온 놈 b. 이거는 내가 필요 없는 놈인데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을 멈춘 게 아니고 배운 걸 써먹으면 되죠. 없애버리면 됩니다. 양변에 b의 역행렬을 곱해주면은 x가 b의 역행렬 a, b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x의 10승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10번 곱할까요? 아니죠. 조금 전에 했습니다. x의 제곱, x의 3승 따위로 구하면 되는데, 자, 요런 거 많이 나옵니다. 가운데 행렬이 한 놈 끼어져 있고 양옆에 이상한 놈들이 역행렬로 포위당한 경우, 이런 경우에 제곱이나 3승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x의 제곱은 요걸 두 번 곱하면 돼. b의 역행렬 a, b에다가 b의 역행렬 a, b를 곱하면은 여기가 뭐가 된다? 2가 되는구나. 그럼 2는 곱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게 b의 역행렬 a, a, b, 즉 a 제곱 b가 되는구나. x의 제곱인데 가운데 놈만 제곱되는 거예요. 같은 방식이에요. x 3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가 x제곱, 거기에다가 b의 역행렬 a, b, 여기가 x 곱했더니 여기가 또 뭐가 돼요? 2가 되고, 그러면은 b의 역행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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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니까 b의 역행렬 a의 3승의 b 이렇게 되는구나. 이건 자주 나오니까 조금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뭐 기억을 못 하더라도 현장에서 잠깐 확인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x의 10승이란 것은 어떤 거? b의 역행렬 곱하기 a만 10승 해주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고, 그러면 이제 a의 10승만 구하면 되죠. 아, 별거 없네. a의 10승만 구하면 되겠구나 하는 겁니다. 자, a의 10승은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규칙 찾기로 가면 됩니다. a의 제곱은 10m 1 그리고 1m 0 1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거 자주 나옵니다. 1을 많이 끼워넣죠, 그렇죠? 규칙이 간단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해보시면은 요렇게 해봤자 1, 요렇게 해봤자 2m, m 더하기 m이니까 요렇게 해봤자 0, 요렇게 해봤자 어때요? 0, 1이니까 1. 그러면 또 보시면은 1, 0, 1은 또 안 변하네. 여기만 변합니다. A 삼성 확인해 볼게요. A 삼성은 1, 0, 1, 2m, A 제곱에다가 1m, 0, 1을 곱했더니 1, 0, 1 똑같을 거고 여기만 신경을 써주면 m 더하기 2m이니까 3m. 아, 그러니까 여기만 변해가는 거야. 자, 그래서 A의 규칙을 찾았습니다. 규칙을 찾았는데 보통은 여기서 끝나는데 이 문제는 마무리를 한 번 더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A의 10승부터 써놓으면은 101, 그 다음에 여기 3승 1대 3m이었으니까 여기는 10m. 그리고 B는 뭐 주어져 있으니까 0110 써놓고 이제 B의 역행렬 한번 구해야겠네요. B의 역행렬 여기서 봅시다. 대각선끼리 바꿔봤자 00 바꿔봤자 00이고 여기 부호 마이너스 붙이고 곱하기 분의 1이고 AD-BC가 0 곱하기 0 빼기 1이잖아요.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여기도 똑같네. 그래서 B의 역행렬이 B하고 같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놓고 이제 천천히 계산 마무리 하시면은 3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앞에서부터 합시다. 이렇게 곱하면은 0, 이렇게 곱하면은 1,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1, 이렇게 곱하면은 10m, 그리고 0, 1, 1, 0이니까 한 번 더 3점이 눈앞에 있다. 이렇게 곱하면은 1, 이렇게 곱하면은 0,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10m,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은 1.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이 10m 더하기 2입니다. 그럼이 얼마가 되기를 원해요? 52가 되기를 원합니다. m은 5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행렬의 기본 계산 성질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던 것도 있지만 조금 새로운 것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2행 1열짜리 a 곱하기 1, 2 이런 거 다룰 때 두 가지 기억해 주세요. 하나는 몰랐다면은 새로운 성질을 배웠습니다. 이런 조건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 하나의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지식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계산을 무작정 할 줄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특별한 상황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일반적인 풀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요걸 구분하는 습관을 계속 가지고 앞으로 수능 유형의 문제를 공부해야겠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계산을 적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